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이기원입니다. 요거 놓고 할게요. 한참 하다가 저걸 들고 하다가 눌려져가지고 중간에 끊겼어요. 다시. 그나마 몇 분 안 돼가지고. 자, 잔소리는 이제 그만할게요. 차량 운동학은 쭉 풀고 끝내겠습니다. 76번. 차량이 5m/s의 가속도로, 자, 가속도 나왔어요. 10초 동안, 자, 시간 나왔어요. 차량의 속도가 20m/s가 됐대요. 여기 적어놨지만. 자, 가속도 나왔고, 시간 나왔고, 나중속도 나왔고, 가속하기 전 차량의 속도 VI를 구하래요. 몇 번 공식이요? 1번 공식이죠. VI를 구하래요. 주어진 변수는 VEAT예요. 공식은 1번 공식이에요. 이항정리 VI를 기준으로 VI는 VE-AT 대입해서 풀이하면 15m/s가 됩니다. 아까 풀었거든. 자, 77번. 자, 이런 거는 그냥 통과. 78번. 지금 차량 운동학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형 화물차가 고속으로 충돌했어요. 충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나와야 되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 M1V1, 그리고 VI란다. V1. 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M2V2는 M1V1 다시 플러스 M2V2 다시인데, 충돌해서 두 차량이 하나 되어 움직였대요. 하나 되어 움직였다. 떡이 되어 움직였다. 함께 움직였다. 쾅 충돌했는데 퉁 튕겨나가는 이 반발력, 반발 계수가 없다는 얘기죠. 퉁 해가지고 쿵 해가지고 그냥 같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반발 계수 E가 빵이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통과. 79번. 평탄한 곳에서 질량 1kg의 물체를 F는 MA죠. A는 MA인데 F는 MA에서 A가 FG니까요. F는 MFG고요. MG가 중량이잖아요. 그러니까 F는 힘은 WF가 되는데 마찰 계수를 이제 구해요. 평탄한 곳이니까 평탄한 곳이면 마찰 계수나 견인 계수나 같은 거죠. 그러면 구하는 값은 마찰 계수. 주어진 변수는 힘과 가속도. 공식은 힘 공식을 쓰면 되고요. 이항 정리는 일단 F가 뮤나 같은 거니까 F를 기준으로 이항 정리하면 F는 F 나누기 W 되고요. 대입해서 풀이하시면 되죠. 0.3입니다. 중력가 속도는 9.8m/s. A가 주어진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마찰 계수 안 주어졌고요. 그 중력가 속도가 주어졌어요. 중력가 속도와 질량이 주어졌죠. 이거 봐, 나도 지금 실수하잖아. 문제를 대충 보고 지금 막 마음이 급해가 빨리 풀려고 하니까 이거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데 대충 적었잖아요 지금. 자, 그렇고요. 80번. 평탄한 곳에서, 평탄한 곳이에요. 그 마찰 계수나 견인 계수나 같은 거예요. 평탄한 곳에서 질량,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는 값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주어진 변수를 찾아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냐. 문제를 보면서 주어진 변수를, 요거 뽑아내고, 벌써 뽑아내야 돼. 뽑아내고, 그리고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하는 거네. 아까 이 변수를 이렇게 해서 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구하라는 거네를 쭉 읽으면서 바로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의 내공이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일단 쭉 읽고, 이게 주어진 변수가 머릿속에 남았을 수도 있고 안 남았을 수도 있고, 일단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구하라고? 오케이. 자, 그럼 주어진 변수 한번 찾아보자. 아까 그래 이거 있더라.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봅시다. 질량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힘이 주어졌어요. 이동한 거리가 주어졌어요. 한 2일 뭐 이런 거 묻는 것 같은데? 밀어서 이동시킬 때 한 1의 양은 아니나 달라. 주어졌어요. 2를 물으면서, 원래 뭐 이렇게도 하는데요. 어쨌든 2를 물으면서 질량과 힘과 거리를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량이 굳이 뭐 대입될 게 있나요?
W는 FD잖아요. 그럼 대입하면 되지, 그냥. 90 곱하기 3. 270. 줄. 끝. 그러면, 질량 6kg. 2024년 1차 1번 문제. 내리막 5%. 그건 같은 거예요. 내리막 5%를 굳이 거기 적어줄 이유가 없어. 왜? 견인계수 0.8이 딱 적혀 있거든. 내리막을 고려해서 마찰계수가 있을 때 내리막을 고려해서 견인계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면 이 내리막 5%가 의미가 있는데 주어진 변수가 되는 건데 이미 견인계수를 줘버렸어. 그러면 얘는 적어주나 마나 의미가 없는 변수죠. 이 질량 6kg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근데 막 고민을 해. 가만히 있어봐. 질량은 6kg이라는데 왜? 이 단계로 안 해서 그래요. 2를 구하라네. 주어진 변수가 질량과 힘과 거리가 주어졌네. 2를 구하는 공식은 그냥 W는 FD인데 여러분들 W는 MFGD 이거를 생각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W는 FD인데 그럼 M은 뭐야? 필요 없는 거네.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 이 공식이 뭘 말하는 거고 이 힘과 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고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딱 된다고. 질량 필요 없는 거네.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가만히 있어봐. 6kg는 뭐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모르겠고 일단 체크. 자, 너무 그러다 결국은 이거 틀리고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문제풀이 5단계에 의해서 반발계수를 구하는 식은 반발계수는 뭐냐면 81번 반발계수가 뭐냐면 충돌할 때 두 차량의 상대 속도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100km로 달려왔을 수도 있고 내가 거꾸로 한 50으로 달려갔는데 네가 30으로 달려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50, 30 해가지고 80으로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나는 100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한 30으로 달려가고 있어. 오히려 저속으로 도망가고 있었다. 도망은 그러네. 앞에서 30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100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 가까워지는 속도는 얼마예요? 70이죠. 그게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인데 이 상대 속도가 자, 이 차는 가만히 있고 나는 100으로 갔어요. 상대 속도가 100이잖아요. 그죠? 100km/h인데 둘이 꽝 충돌해가지고는 함께 움직였어요. 함께. 안 튕기고. 그러면 두 차량이 이렇게 부딪혀서 튕기는 반발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반발계수가 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100으로 딱 부딪혔는데 나는 딱 쏘고 지가 100으로 쫙 달려나가.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당구 칠 때 당구공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딱 쳤는데 이 공이 가서 딱 맞고는 이 차는 이 차가 아니고 이 공은 딱 쏘고 그 맞은 공은 퉁 튕겨나가는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당구공이 탄성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튕겨나가는 이 공이 그러면 이 때린 이 공의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튕겨나가냐? 그건 아니지.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어서 이 속도보다는 적은 속도로 달려나가요. 그런데 이론상 정지해 있는 차량을 100km/h의 속도로 빡빡 하는데 이 차 서로의 속도 교환이 딱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 탄성 충돌일 때 1이라는 얘기는 E가 1이라는 반발계수 1이라는 얘기는 이 차는 딱 서고 이 차가 100km/h의 속도로 쫙 달려나가는 질량이 같다고 했을 때 그게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즉 근데 예를 들어 100으로 달려왔는데 0이고 100으로 달려왔는데 50으로 이렇게 튕겨나간다. 이렇게 뭐 서로의 속도의 차이가 얘는 난 100으로 달려왔고 얘는 빵이었는데 튕겨나가는데 얘는 한 70으로 튕겨나가고 나는 20으로 이렇게 속도가 줄어서 간다. 속도 차이가 얼마예요? 50이죠. 그럼 반발계수가 얼마라는 얘기야? 0.5라는 얘기야. 튕겨지는 정도, 충돌 전 상대 속도와 충돌 후 상대 속도의 비, 그게 반발계수예요. 그래서 충돌 전 상대 속도니까 충돌 전 속도는 이제 V1, V2니까 그게 밑에
V1-V2-가 위에, 충돌 전속도가 밑에, 충돌 후속도가 위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뭐 V 곱하기 어쩌고 있는 3번은 일단 빼고 V1, V2, V2 이렇게 있는 건 자 1, 2, 4번인데 1에서 2 빼고 위에는 2에서 1 빼야 되니까 답은 1번인데 왜 그런가는 공부하세요. 반발계수 부분 찾아보세요. 자, 82번. 다음 중 물리량과 단위의 조합이 아니면 제 영상 이렇게 찾아보면 있어요. 막 뒤져서 찾아보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보든가. 자, 다음 중 물리량과 단위의 조합이 옳은 것은 운동량은 P는 MP죠. 질량 곱하기 MV죠. 질량 곱하기 속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 포스는 힘의 단위죠. 1은 줄이죠. 네, 맞아요. 킬로그램 미터 자승 퍼 세크 자승. 뉴턴 미터. 힘은 뉴턴이죠. 힘이 위에 운동량 킬로그램 포스, 운동량으로 되는 킬로그램 포스하고 같은 거죠. 이 포스가 아까 재연론 할 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F가 9.8m per second 자승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가정하는 단어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9.8m per second 자승을 우리는 F 혹은 중이라고 적기로 약속했어요. 자, 그렇고요. 254 같은 쓰레기 같은 공식 좀 만들어내지 말고 제발 좀. 자, 에너지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이거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운동량, 충격량 단위죠. 에너지는 킬로그램 미터 자승 퍼 세크 자승이고요. 자, 북동쪽으로 83분 북동쪽으로 35m 퍼 세크의 속도로 달리던 질량 2000kg의 차량에 동쪽으로 북동쪽이 아니고 눈이 이상하나. 서쪽으로 1000N의 힘을 8초간 주었다. 그 후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냐? 처음 속도가 있고 질량이 있고 힘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나중 속도를 구하래요. 나중 속도. 나중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주어진 변수를 볼까요? 처음 속도 있어요. 시간 있어요. 근데 가속도나 거리가 없어요. 그럼 가속도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분명히 문제에서 주겠죠. 거리 얘기는 없고 힘이 있어요. 질량과 힘이 있어요. 질량과 힘이 있어요. F는 MA죠. A는 F 나누기 M이죠.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힘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서쪽으로 힘이 가해졌으니까 힘의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1000N의 힘은 우리가 변수로 대입할 때는 마이너스 1000N으로 대입을 해야죠. 방향이 반대잖아요. 이 차의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한 힘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속도를 구해보면 A는 M분의 F 나누기 M인데 F는 마이너스 1000, 질량은 2000 하면 마이너스 0.5m per 세크 자승. 자, 가속도는 마이너스 0.5m per 세크 자승이고요. 이러면 가속도 조금 낮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힘이 작용했어요. 그럼 자, A 구했고, T 구했고, VI 구했고, VE 구하면 돼요. 일본 공식이죠? 이항할 필요 없죠? 그대로 대입해서 구하면 돼요. 자, 두 번에 걸쳐서 두 단계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못할 수도 있고, 어떻게, 그냥 대충 계산으로 두드려 맞춰가지고 숫자를 어떻게 구해 내가 그냥 구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어진 변수가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와, 시간과, 시간이 주어졌고, 나중 속도를 구하라는데, A나 D나 요게 있어야 이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다른 거 뭐 주어진 걸 보니까 질량과 힘이 주어졌네. 그러면 이거 A 구할 수 있네. 이렇게 찾아낼 줄 알아야 돼. 구하는 값 VE 주어진 변수를 보니 부족해. 근데 요 A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네. 그럼 다시 백. 구하는 값 A 주어진 변수는 FM. 공식은 F는 MA. 이항 정리 A는 M분의 F. 대입해서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0.5m/s 자승. 자, 그럼 이제 A를 구했어요. 그럼 자, 다시 구하는 값 VE 주어진 변수 VI A
T. 공식 1번. 이항할 필요 없고 대입해서 풀이. 이렇게. 복잡해요? 여러분들 아는 공식이잖아요. 아는 공식인데 이렇게 풀어야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가 사실 통상적인 수험 생각이죠.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83번 풀었고요. 근데 저 시계가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내가 연습장을 걸쳐놓은 바람에 이 시계가 안 간 것 같은데 가고 있는 거 맞나? 가기는 가는데 좀 막힌 것 같은데. 어쨌든 자, 84번. 차량이 평탄한 길이니까 마찰계수와 견계수가 같아요. 자,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일단 이런 게 딱딱 떠올라야 돼. 문제를 많이 풀으면 된다고? 아니라고. 한 문제라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자, 동쪽으로 30km를 간 다음에 동쪽으로 30km를 간 다음에 좌측으로 틀어서 90도 틀어서 뭐야 이거? 동서남 죄송합니다. 동쪽으로 30km 간 다음에 좌측으로 틀어서 북쪽으로 40을 갔어요. 30, 40. 이 차량의 합성 변위, 거리 말고 변위. 총 이동 거리는 스칼라량은 30, 40, 70인데 이동한 변위는 벡터잖아요. 벡터는 합성해야 되죠. 최단거리 3대 4대 5. 여러분 아시죠? 뭐 계산 안 해도 50인데 예, 계산해서 풀어야죠. 우리는 합성 변위는 루트 30제곱 더하기 40제곱은 50 이렇게 나오죠. 지금 단위가 킬로미터네요. 킬로미터 이렇게. 자, 답은 3번이고요. 85번. 질량 10kg인 물체를 20N의 힘으로 수평면과 30도인 경사면을 2m를 끌었을 때 한 일의 양은 얼마냐? 수평면과 30도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중력 가속도는 9.8m/s 자승이라는데 그런 고민할 필요 없다고! 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냐? 자, 일의 양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은 W는 FD잖아요. 질량이 있고 세타가 있고 중력 가속도가 있고 막 있는데 MFGD 뭐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FD예요. 20N이라며. 2m 끌었다며. 40줄이에요. 이걸 왜 고민을 해? 자, 이거는 어떤 변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가 없는 변수다. 그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1 이러면 MFGD만 떠올라. 그 전에 FD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 질량이 있고 왜냐하면 MG 막 이런 게 나왔으니까 D도 있고 그러면 MFGD니까 G가 있고 근데 세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풀이를 보면 허탈한 그런 문제죠. 왜냐하면 경사도가 30도가 아니라 60도라도 60도면 힘이 더 들겠죠? 20N으로 2m 끌기 힘들겠지. 그런데 30도일 때 20N으로 요 2m를 끌었어요. 2m. 60도 때 20N의 힘으로 2m를 끌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어쩌면 못 끌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겠죠. 그죠? 힘이 더 든다는 얘기지. 이게 일을 더 했다 덜 했다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근데 60도로 했는데도 20N의 힘으로 2m를 끌 수 있어. 그럼 이 한 일은 얼마예요? 그냥 40줄이에요, 그냥. 각도는 여기서는 함정이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죠. 쓸데없는 변수들을 막 주면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막 이렇게 막 혼선을 막 주. 그러면
G 사인 세타를 대입해가 막 이래야 되나? 막 이런 가속도를 가면 어떻게 하는,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라서,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좋은 문제예요. 네. 86번 차량이 120km/h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VI가 나왔네요. 10m/s 자승으로 등감속하여 자 A가 나왔어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0m/s 자승이죠. 90km/h의 속도가 되었다면 VE는 90km/h예요. 감속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VI, VE, A를 주면서 D를 물었어요. 몇 번 공식이에요? 3번 공식이죠. D는 A분의 VE 제곱 마이너스 VI 제곱이죠. 대입하면 되죠. 끝. 87번 질량 M1에 힘 5N을 작용시켰더니 질량과 힘이 나왔어요. 가속도도 나왔네요. M1이 얼마일까? 그러면 F는 MA니까 M은 F 나누기 A니까 8분의 5kg이네요. 질량 M1이. 질량 M2에는 같은 힘을 작용시켰대요. 5N을 작용시켰다는 얘기잖아. 24m/s 자승의 가속도가 생겼대요. 그러면 M2의 질량은 얼마냐? 24분의 5 kg 이죠. 두 물체를 묶었어요. 그러면 5분의 8kg이랑 24 아니다. F는 MA니까 M은 F 나누기 A죠. 8분의 5. M1은 8분의 5. 요 두 개를 더했대요. 24분의 5. 이렇게 되죠. 요게 M1 플러스 M2죠. 요거를 묶은 다음에, 이게 이제 M인데, 힘을, 5N의 힘을 줬대요. 그럼 가속도가 얼마냐? 자, 구하는 건 뭐예요? 가속도죠. 주어진 변수는 M 주어졌고, F 주어졌어요. 공식은 힘 공식이지. F는 MA. A는 M 나누기 F. F 나누기 M. M분의 F. 대입해서 풀면 돼요. M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F에는 5 대입하고, 풀면 돼. 근데 이거를 계산을 못해?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문제예요. 분모가 다르니까 더하기를 못해. 그럼 분모를 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24가 8의 배수예요. 8과 24의 최소 공배수는 24예요. 들어봤죠? 최소 공배수. 8 곱하기 3 하면 24잖아. 3, 8, 24, 8, 3, 24. 3, 8, 24는 딱 나오는데 8, 3 이러면 이러잖아. 자, 곱하기 3 하면 돼요. 밑에만 곱하기 3 해주면 돼? 그럼 이 값이 달라지잖아요. 위에도 곱하기 3 해줘야 되죠. 8분의 3은 24분의 15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 24분의 15랑 5랑 20이죠. 그러면 24분의 20분의 5죠. 5는 밑에 1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복분수 계산하는 방법. 안에 거 곱한 거, 분의 밖에 거 곱한 거. 20분의 24하고 5, 20, 4, 5, 20, 120. 6이네요. 미터 퍼 세크 자승. 가속도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한 방에 이렇게 구해도 돼요. 한 방에도 구해도 되고, 가속도를 먼저 구한 다음, 가속도 우리 구했잖아. 가속도를 구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 식 안에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대로 아니다, 이거 그대로 넣으면 답이 안 나오겠구나. 이거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이제 구해야 돼요. 단계를 두 번 거쳐야 되죠. 자, 가속도를 먼저, 이거를 해결해야 되네. 가속도를 구하자. 자, 주어진 변수는 8분의 5와 24분의 5. 공식 결정. 공식은 그냥 더하기 빼기인데, 분모를 맞춰줘야 돼. 이항할 필요 없고, 자, 분모를 맞춰서 풀어보자. 24분의 20이네. 요거 구하는 거. 이건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잖아요.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 돼요. 해서 A를 구하고, 그리고, 자, 뭘 구해야 되노? 전체의 A. M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A를 구해야 돼요.
단계를 생략하지 말자. 자, 88번. 질량 5kg의 물체를 자유낙하시켰다. 자유낙하시켰는데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뭐 떨어지는 게 뭐가 다른가? 아니요, 똑같아요. 그래서 갈릴레이 아저씨가 피사의 사탑, 기울어진 사탑에서 쇠공과 나무공을 두 개를 들고 같이 떨어뜨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무거운 쇠공이 먼저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두 개를 같이 놨는데 두 개가 같이 떨어졌죠. 왜?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공기 저항을 제외하면 중력 가속도 밖에 없어요. 거기에 질량이 영향을 미치지 안 미쳐. 질량 5kg의 돌을 자유낙하시켰다. 자유낙하 시작 3초 후의 속도는 얼마냐? 중력 가속도는 9.8m/s 였음. 속도를 구해요. 속도를 구하는데 질량이 여기서 의미가 있냐 없냐? 없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야. 네, 의미 없는 변수. 자, 그러면 구하는 건 속도예요. 주어진 변수는 t, 시간, 그리고 g, 중력 가속도. 공식은 자유낙하 공식. 2번. h는 2분의 1 gt의 자승. 그래서 이항하면 뭐 구해라 했겠노? 속도 구해라. 아닌데? 공식 3, 이 v 속도가 나와야 되니까 v는 gt. v는 gt. 1번 공식에서 이항 그러니까 유도된 자유낙하 공식 1번 v는 gt. 이항 정리가 필요 없고 g 곱하기 t 9.8 곱하기 3 하면은 얼마지? 29.4. 105.84. 3번이네요. 자, 89번. 질량이 이렇게 재현론이나 운동학이나 조사론 계산 문제 이런 거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올리세요. 궁금한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학교 발표 났는데 오늘이 1일이니까 이거 올리려 하면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내일이나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미 발표 났는데 궁금하겠나? 질량이 1200kg인 차량이 제동하여 정지하였다. 제동 직전 속도가 72km/h, 견인력이 9600N일 때, 자, 질량과 힘이 주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속도를 이거로 구해라 라는 얘기죠. VE는 빵, VI와 VE가 주어졌고 A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D를 구하래요. 그러면 A를 먼저 구하고 쪼로록 힘 공식으로 F는 MA로 구하고 그리고 3번 공식으로 쪼로록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쪼로록 해보면 25m. 90번. 이동거리 X에 대해서 차량을 미는 힘은 Fx는 2X 플러스 I다. 이거는 운동학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산수는 아니고 수학인데 이런 문제를 가끔씩 내더라고요. 재밌나 봐. 이 힘으로 X는 2에서부터 X는 4까지 차량을 밀었을 때 한 일이 얼마냐? 일은 W는 FD잖아요. FD. 그죠? 그러니까 힘과 이동한 거리와의 관계에서 이 한 일을 구할 수 있는데, 자, X는 2일 때, 그리고 X는 4일 때, 각각 힘 FI, FE, 처음 힘, 나중 힘. 힘이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FX는 2X 플러스 4. 그러니까 만약에 F1이면 2 더하기 4, 6이잖아요. F2면 2는 4, 8이잖아요. 그러니까 6, 8, 10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기본이 1일 때, F1일 때 기본이 6이에요. 그 다음에 X가 1씩 늘어나면 뒤의 값은 2X니까 2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F1일 때 6, F2일 때 6에서 2 더하면 8, F3일 때 10, F4일 때 12, F5일 때 14 이렇게 2씩 늘어나요. 2씩 늘어나는데 FI 처음에 이 기준에서 F2, F4니까 처음 힘은 8N, F2일 때 2X 더하기 4, 2 곱하기 2 더하기 4, 8N. 그리고 나중에 4초 때 힘, 4일 때, 4초에 4일 때 힘 12N. 그러면 힘이 점점 늘었잖아요. 등 가속도나 같은 거야. 힘이 일정하게 늘었다.
라고 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함수는 1, 2, 3, 4에도 적용되지만 0.1, 0.2, 0.01, 0.02, 0.03에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힘이 는 거예요. 쭉 이렇게 는 게 아니고 쭉. 그러니까 처음 힘과 나중 힘의 평균 힘을 딱 계산해 보면 10N이에요. 그러니까 10N의 힘으로 이동 거리는 2에서 4까지. 그러면 2m잖아요. 4 빼기 2 하면 2m. 그러면 10N의 힘으로 2m를 갔으니까 20줄이에요. 이거 뭐 이렇게 구하는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되실 것 같은데 제 풀이는 네이버 카페에도 있고요. 여기도 제가 밑에 설명으로 붙여 드릴 거예요. 보시고 참고하시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한번 봐두시고 공부해 두시고 공부하기 싫으시면 혹시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런 문제 나오면 이런 거는 하나 그냥 틀려도 돼. 네. 이런 거 하나 틀린다고 불합격 안 해요. 뭐 이런 문제를. 자, 91번 운동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시고 92번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보시고 93번 질량 0.6kg의 물체에 3N의 힘이 작용했을 때 가속도가 얼마겠냐? 이 힘 공식이잖아요. Fma 어디 적었을 텐데. Fma 가속도 A는 F 나누기 M 3 나누기 0.6 이거 문제라고. 5m/s 쐈음. 자, 94번. 차량이 정말 쉬운 문제죠. 그냥, 자, 입 벌려라 밥 들어간다죠. 얼마나 좋아. 이런 문제도 나와요. 차량이 정지 후 출발하여 42km/h에 도달하는데 5.5초 걸렸다. 저 이거 실수했어요.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처음 속도가 나왔고요. 정지. 나중 속도 VE, 시간 5.5초 나왔어요. 평균 가속도는 저 일본 공식으로 구하면 되죠. 구해보니까 2.1 맞아요. 오케이. 이거 한 지문당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는 거라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예요.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문제지. 자, 2번 평균 가속도를 적용했을 때 2.1m/s이라고 하는 평균 가속도를 적용하였을 때 가속도 제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2.12 되더라고요. 어쨌든 적용하였을 때 5.5초 동안 차량이 진행한 거리는 평균 가속도를 적용하고 시간을 적용해서 거리를 구하는 건 뭐 VI가 있으니까 이게 빵이잖아요. 이봉공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2분의 1 AT의 제곱 A는 2.12 뭐 혹은 2.1 뭐 T는 5.5초 이렇게 대입하면 뭐 금방 구할 수 있겠네요. 자, 32.07m, 32m 맞네. 평균 가속도를 적용했을 때 2.12 혹은 2.1 차량이 출발한 지 3초 후 속도는 약 32km/h이다. 이게 제가 착각해가지고 여기다가 변수를 먼저 적고 풀이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변수를 먼저 적고 그리고 공식을 결정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요 3번 지문만큼은 내가 착각했으니까 변수를 안 적고 그냥 공식 적고 이항해가지고 자 이제 나중 속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42 이거 말고 42 말고 42는 5.5초고 3초 만에 이거잖아요. 근데 나 착각해가지고 나중 속도 구하는데 5.5초를 대입해가지고 풀었더니 41.8인가 뭐 41.98 나오더라고요. 41.98이니까 32.5 아니잖아. 3번이 답이고 이랬는데 이거 촬영하려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자 3초죠 3초. 그러니까 이 가속도로 5.5초를 가니까 나중 속도가 42km/h가 되는데 3초 갔을 때 나중 속도는 얼마였겠냐? 42보다 낫겠죠. 자, 계산해 보면 요거는 뭐 어차피 일본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처음에 빵이었으니까. 그리고 가속도 시간 구해지고 시간 주어졌고 3초, 5.5초 아니고 3초 나중 속도 구하라니까 일본 공식으로 이항할 필요 없고 그냥 대입해서 풀이하면 약 저는 2.12 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6.36 되더라고요. 2.1 하면은 6.3 되겠죠. 어쨌든 6.36 하니까 약 22.9km, 22.9. 이게 약 23 정도 되니까, 요거 32.5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22.9인데 32.5. 10km/h의 차이잖아요. 큰 차이지. 이거는, 3번 틀렸구나. 4번 평균가속 적용했을 때 3초 동안 진행한 거리. 그럼 3초 동안, 3초로 해가지고,
점속도, 가속도, 시간 기준에서 이번 공식으로 구하면 되죠. 예, 구하면 9.54m 정도 돼요. 9.5m. 95번 운동하고 있는 물질 관성이죠. 자, 96번 A 화물차는 A 그만하라 나 CP네. A 화물차는 60개의 박스를 싣고 72km/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B 화물차는 40개, 36. 자, B 화물차 운동량은 A 화물차 운동량의 몇 배인가? 뭐야 이거? 이게 문제야? 각 화물차의 질량은 3,000kg, 박스 한 개의 질량은 10kg. 그러면 A 화물차의 운동량은 P는 MV잖아요. MV인데 M이 60개의 박스니까 기본 화물차의 질량 3,000 있고 더하기 10kg짜리 60개, 그럼 600, 그러면 3,600kg이네요. 그 A 화물차의 짐을 실은 A 화물차의 질량이 그럼 3,600 곱하기 킬로미터 72 해도 되고, 막 20 해도 되고, 막 여러분들 편한 대로. 왜냐하면 이건 비례식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운동량을 구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초속으로 구했어요. 해가지고, 아니다. MV니까, 이거는 시속에도 되고 초속에도 되는데, 저는 그냥 초속으로 구했어요. 자, 하니까, 72,000kg m/s 돼요. 되고, 요거 보자. 그 B 화물차의 운동량은 40개를 실었으니까 3,400 곱하기 30 나누기 10이니까 3,400. 34,000 되네요. 그죠? 34,000kg/s. 두 차량의 운동량을 비교하는데 B 화물차의 운동량은 A 화물차의 운동량의 몇 배냐? 이거는 비례식이에요. 어떻게 하냐? A 차량의 운동량은 B 차량의 몇 배냐? 이거잖아요. 이제 B 차량의 운동량이 A 차량의 몇 배냐? B 차량의 운동량이 A 운동량보다 작아요. A 차량의 운동량이 72,000 kg m/s고요. B 차량의 운동량이 3,400 kg m/s예요. 얘가 더 작아요. 얘는 얘의 몇 배냐? 그러면 1배 이러면 7,200, 0.5배 이러면 3,600. 0.5보다 조금 더 작겠죠. 0.4 뭐 몇 배 이래 될 건데, 자, 어쨌든 몇 배냐 이렇게 묻는데 답을 보니까 분수로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A 대 PB의 비율은 우리가 구하는 건 얘를 1로 가정했을 때 얘는 얼마가 될까 이거거든요. 이 비율이 이해가 되면 좋은데 이거는 운동학이 아니라 그냥 수학의 기초 개념 뭐 이런 정도라서 산수는 아니고 1대 X 이렇게 구하면 돼요. X는 안에 그러니까 요 길 곱하고 요 길 곱한 거 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BX는 아니다. PAX는 PB 이렇게 되니까 X는 PA분의 PB. PA분의 PB 아닌데. 얘는 얘의 몇 배인가? 맞잖아. 아닌데. 맞나? 맞다. 예, 맞죠. 예습을 안 했나? 이거 풀 때는 분명히 내가 제대로 탁탁 풀었는데. 자, 쓰는 게 좀 복잡해서 보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PA 대 PB. 요거 운동량 대 요거 운동량은 얘를 1로 가정했을 때 얘가 얼마일까? 얘는 얘의 몇 배일까? 이거거든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얘가 1이고 얘가 0.5면 그러면 0.5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1대 0.5는 1대 0.5. 그죠? 0.5 맞죠?
7200이고 3600이면 1대 0.5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구해보면 PA분의 PB니까 7200분의 3400이에요. 땡땡 72분의 34. 약분되네. 둘 다 짝수니까 36분의 17. 네, 2번이네요. 이건 운동학이 아니고 그냥 수학. 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머리 아프면 하나 틀리세요. 이거만 하나 틀린다고 뭐 불합격할 거 아니잖아. 자, 9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좋은 문제냐? 아니요. 출제하는 사람은 신나게 출제했겠는데 운동학하고는 전혀 관련이 전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별 관련이 없는, 출제하는 사람은 신나게 출제한 그런 문제예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 9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읽어보시고요. 98번. 자전거와 남자의 합계 질량은 80kg입니다. 저도 이거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몰랐어요. 일률이라고 제가 만든 에듀윌 교재에 한 줄 딱 적혀 있어요. 일률. 한 줄 딱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출력하고 같은 개념으로 돼요. 힘과 속도의 곱으로. 인류를 P로 표현하거든요. P는 FV인데, 이 문제를 제대로 계산해서 맞춘 분이 있으신가요? 한 분 있더라고요. 한 분 있어요. 근데, 자, 이거는 합계 질량이 80kg이고 자전거와 남자의 합계 질량이 80kg이고 이 남자가 5% 오르막길을, 그놈의 5%, 2차 1번에서는 내리막이었지만 5% 오르막길을 20km/h의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기 위해 필요한 출력이 얼마겠냐, 출력. 공기저항은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9.8m/s 자승. 자, 이 차량에 이 자전거가 20km/h의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기 위한 출력은 만약에 평지면 20km/h의 속도 만큼 속도를 유지하는 만큼의 힘이면 되겠죠. 힘이라고 하니까 그러네. 출력이 20km/h를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근데 그 유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평지면 필요 없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원래 현실은 안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때 가정을 하는데, 근데 뭐가 있어? 구름 마찰 저항이 있지. 그래서 구름 마찰 저항 때문에라도 조금 젖어줘야, 갱상도 사투리로 젖어줘야 일정 속도로 계속 갈 수 있죠. 그런데 5%의 내리막이에요. 그러면 이 차는 20km/h의 속도를 유지하는 출력도 내야 되고 오르막이잖아요. 중력의 불력으로 이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려고 하는 이 가속도, 중력의 불력, 이 힘을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힘에 반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을 거슬러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km/h라고 하는 속도를 내야 되는 이 속도를 유지하는 출력 곱하기 내가 이 경사로를 미끄러지지 않고 위로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힘까지 곱해줘야 이 자전거의 출력이 계산돼요. 복잡하죠? 좀 어렵지 않아요? 제 설명이? 왜 어려울까요? 쥐가 모르는 걸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거든, 원래. 옛날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마디 탁 하는데, 이래. 옆에서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럴까요? 알고
이 사람의 문제를 딱 해결해 주니까 아 이러는 거예요. 뭐 종교적인 좀 그렇다고 우야는 뭐 내가 뭐 불교인데. 자 어쨌든 뭐 예수님도 뭐 그렇게 하신 적 있지 않아요? 뭐 하여튼 간에 자 아는 사람이 설명하면 쉬워요. 모르는 사람이 설명하면 어려워. 내 설명이 어려웠다고 미안해요. 공부를 더 할게요. 자 이거는 저도 솔직히 이 문제를 보고 풀어는 냈어. 풀어는 냈는데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를 완전히 재정립하면서 새로 공부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왔었거든. 근데 교재는 한 줄 언급은 내가 했어.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런데 일률 P는 FV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출력 공식이에요. 단위는 뭐냐면 와트예요. 와트. 힘과 속도니까 뉴턴 미터 퍼 세크죠.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승의 미터 퍼 세크니까 어떻게 돼요? 미터 제곱 세크 세크 3승이 돼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면 에너지인데 세크 3승이 돼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을 세크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줄이잖아요. 줄 퍼 세크라는 단위를 써요. 줄 퍼 세크 혹은 킬로그램 미터 자승 퍼 세크 자승 혹은 뉴턴 미터 퍼 세크 혹은 와트. 예, 같은 단위. 이런 단위를 써요. 그러니까 이 일률은 사실 일률은 뭐냐면 에너지를 썼어. 에너지를 100이라는 에너지를 썼는데 몇 초 동안 에너지를 썼어? 10초 동안. 아니다. 이런 계산이 이상해지니까. 자, 20이라는 에너지를 썼어요. 20줄. 근데 이 20줄의 에너지를 쓰게 만들었는데 몇 초 동안 썼더니 20줄을 쓴 거야. 5초 동안 썼대요. 5초 동안. 20줄의 에너지를. 그러면 1초당 몇 줄인 거야? 이거지. 자, 20m를 갔어요. 5초 만에 갔어요. 1초에 몇 미터 간 거야? 이게 속도잖아요. 그죠? 5초 동안 20줄의 일을 했어요. 1초에는 4줄의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일률이에요. 그래서 그게 4와트가 되는 거예요. 4줄 퍼 세크, 4km 미터 자승 퍼 세크, 세크 3승, 4 뉴턴 미터 퍼 세크. 그게 일률이에요. 출력이에요. 복잡하죠? 자, 그래서 98번을 계산을 해보면 일률 출력을 구하라는 거네. 자, 출력 단위는 와트, P는 FV, MV란 그는 운동량이고. 아, 그 P랑 이 P랑 같은 대문자 P를 써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하는데, 자, 주어진 변수가 질량 주어졌고요. 9배가 주어졌네. 속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P를 구해야 돼. 그런데 P를 구하려면 FV, 즉 MAV가 나와야 되는데 A가 없어. 주어진 게 P는 주어졌어요. 중력 가속도는 주어졌어요. 근데 A가 없어. A는 FG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돼야 되잖아요. 근데 A가 없어. 여기서 A는 뭐냐면 이 속도는 20km/h고요. 이 힘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5% 경사를 내가 5% 경사에서 밀리지 않고 이 20km/h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힘. 즉, 이 5% 경사에서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 그 힘의 크기만큼 내가 힘을 줘야 안 밀리고 이 20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사로를 5%의 경사로를 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힘의 크기가 그거를 이겨내고 20을 유지하는 힘과 같죠. 그래서
내리막 5%의 경사로를 밑으로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은 여기 외력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에 중량 이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인 지구 중심을 향해서 내리 누르는 힘, 수직 항력과 같은 이 중량 mg 중량의 불력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요 중량의 이제 이 수평면, 이 경사면을 향해 내리 누르는 이 힘과 경사면을 내리 누르는 힘과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려는 힘으로 이 중량이 분할되어서 작용하거든요. 근데 이 내리 누르는 힘이 얘보다는 더 커요. 지금 이 낮은 경사에서는. 근데 이렇게 더 올라가 버리면 슉 내려가 버리겠지. 이 힘이 더 커지면서. 자, 그래서 중량의 불력이에요, 불력. 복잡하죠? 자, 그래서 요 중심으로 내리누르는 힘에 대해서 요렇게 내려가는 요거예요. 자, 이 삼각형이죠. 어디서 많이 본 삼각형 아니에요? 그죠? 많이 본 삼각형이죠? 직각. 싹 돌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직각이 여기에요. 이게 중량. 요게 수직항력. 여기 수직항력. 요게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 힘. 요게 F. F인데 질량은 있어. 그럼 요거는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면 돼요. 가속도인데 여기 질량은 빼버리고 가속도를 하면 이게 중력가속도 G의 불력이 되죠. G의 불력이에요. 이게 G야, G. G의 불력이야. G의 불력이면 사인 값이죠. 제가 얘기했어요. 속도의 Y축 값은 사인이다. V 사인 세타다. 중력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중력 가속도의 Y축 값은 사인입니다. 사인 세타. G 사인 세타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예요. 내리막 5%를 내려가게 만드는 가속도. 그래서 자, 가속도도 구했어요. A는 G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대입할 수 있죠? M G 사인 세타 V. 대입해서 풀면 돼요. 질량은 80 곱하기 9.8 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 미안해요.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제연론에서 설명했었나? 자, 세타를 경사도와 경사율이 있다 얘기했어요. 세타는 경사도죠. 경사율은 퍼센트죠. 지금 퍼센트로 주어졌잖아. 0.05 내리막 5%죠. 그죠? 0.05죠? 그러니까 5%니까 이제 이게 원래 마이너스 0.05를 대입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힘의 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0.05를 대입하면 돼요. 맞나? 0.05 대입하나? 내가 0.05를 대입 안 했나? 네, 0.05를 대입했네요. 자, 그래서 이 각도 세타를 구해요. 세타를 구하려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0.05죠. 혹은 탄젠트 인버스 0.05 하면은 2.86도가 됩니다. 2.86도. 이 각도는 2.86도예요. 요거 막꼭지가. 네. 2.86도. 그래서 여기다가 자, 9.8 사인 2.86 곱하기 속도 20 나누기 3.6 하면은 얼마가 되냐?
217.78W가 되는데 여기 217.5 돼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한 거냐? 여기다가 그대로 탄젠트 인버스 0.05를 대입해버리면 그대로, 이거 반올림 값이잖아요. 2.86은.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217.51W가 돼요. 이 방식으로 구했는지 뭐 어떻게 다르게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그나마 근사값은 217.5예요. 그러니까 217.5를 고르신 게 맞아요.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냐? 괜찮은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이 일률과 출력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했거든요. 이건 자동차 운동, 그러니까 자동차 공학 이런 쪽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한 번쯤 이런 부분 알아놓을 만은 한 것 같아요. 저 정도 짬밥 되면. 근데 수험생이 굳이 이거를, 글쎄요, 복잡하기만 하고 구해내기 어렵고 이 문제를 푸신 분은 100에 1명, 나머지는 찍어서 맞춘 사람, 찍어서 틀린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면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한 번쯤 이런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는 문제였다. 99번. 지상 5m에서 질량 1000kg인 차량이 자연낙하되어 튕겨짐 없이, 튕겨짐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발 계수가 없다는 얘기죠. 지면에 떨어졌을 때 중력에 의하여 차량이 받는 충격량은, 지상 5m에서 떨어졌는데 튕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떨어지면서 그 속도가 완전히 다 없어지면서 그 충격량을 그대로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튕겼어. 튕기면 튕기는 충격량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튕기진 않았어, 다행히.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충격량은 P- 빼기 P,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델타 P인데 충돌 후에 운동량이 없어요. 그러면 운동량의 마이너스 값, 왜냐하면 충격량은 차량이 떨어졌어요. 그럼 충격이 어디서 와?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계산해 보면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 값의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충격량은 그 크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음수 값으로 계산하지 않고 절대값으로 계산해요. 절대값으로. 자, 그러면 운동량이 얼마였는지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MV인데 V를 몰라. 자, V를 주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5m, H는 5m. 자연낙하했대요. 중력 가속도는 G는 10m/s 자승. 주어졌어요. 그러면 공식은 등가속도, 등가속도 직선運動 공식 제3번 공식에서 이 항 정리한 자연낙하 3번 공식. V는 루트 EFG D. EF 아닌데. V는 루트 EGH, EGH. FGD란다. 그거는 스키드만 공식. 자, V는 루트 EGH. 그러니까 2 곱하기 10 곱하기 5, 100. 그러니까 V는 10m/s 되네요. 세컨 자승. 질량이 1000. 그러면 1000 곱하기 10, 만 뉴턴세크. 예, 2번이군요. 이걸 단위를 뉴턴세크라고 쓴 건 문제의 취지와 맞지 않아요. 그냥 1000kg/m라고 적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잖아요. 그런데 이 뉴턴세크를 하려면 이 5초의 시간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5초의 시간 동안 만들어진 속도로 인해서 이게 운동량이 만들어진 거라서 힘을 줘서 어떻게 몇 시간을,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단위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데 어쨌든 통과. 자, 10번, 100번. 마지막 문제네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기차, A기차와 B기차를 직선 철길 위에 1m 간격으로, 저도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뭐지 이랬어요. 1m 간격으로 세워놓고 A기차를 10m/s의 속도로 밀어서 두 기차를 결합시켰다. 결합된 두 기차의 속도가 얼마냐? 1m가 왜 나왔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냥 등속으로 주행한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속으로 주행한 거리. 등속으로 주행한 거리가 1m든 10m든 100m든 뭔 상관이야. 그냥 와서 결합할 때 그때 속도가 하여튼 A는 10m/s고 B기차는 서 있고. 예. 자, 결합된 두 기차의 속도가 얼마겠냐. 두 기차의 질량은 1000kg 똑같아요. 결합 시 어떤 손상, 에너지 손상, 뭐 이런 속도의 손상 이런 건 없어요. 중력과 속도는 9.8m/s 자승이래요. 자, 이거 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고 V2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소거하면 되고 두 기차가 결합을 했으니까 함께 움직일 거 아니에요. V1-는 V2-는 V- 이렇게 되니까 V1은 2V-, V-는 V1 나누기 2는 5m/s. 암산을 해도 푼다 이런 거. 워낙 많이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풀면 좋은 거냐? 절대 아니라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풀었으니까 이런 게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거라고. 5m/s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1차 문제,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조사론, 재연론, 운동학에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냐? 있었어요. 운동학에 한 3문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네 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굳이 이런 문제를 냈어야 되나? 차량 운동학에서 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2차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어서 1차의 난이도는 막 아주 쉽다까지는 아닌데 그냥 통상적인 수준은 될 것 같아요. 중하? 뭐 한 요 정도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는 그래도 그 정도 난이도 정도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조금 합격이 조금 되신다 하더라도 2차 1번에서 좀 착각했거나 2번에서 EDR 조금 헤맸거나 뭐 3, 4번 좀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합격이 좀 애매하네 하실 수 있고 2차 1번 여러분들이 말하는 함정, 제가 말하는 뻘짓거리 안 했으면 1번 고르셨으면 거의 합격하셨을 그런 시험이라서 이번에 합격률이 꽤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2024년 수험생도 고생하셨고 2025년 이후로 2026년 7년 준비하시는 분들 이 문제풀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5단계 구하는 값이 뭔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어진 변수를 확인해서 공식 결정해서 이항정리 대입풀이를 하시고 주어진 변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얘를 구하는데 주어진 변수가 뭔가 부족해. 그러면 그거를 부족한 걸 구할 수 있는 변수들을 분명히 주어놨어요. 그럼 다시 그 변수부터 구하는 값 그리고 그 변수를 구하는 그 변수 그리고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변수 공식 결정해서 이항 대입풀이 해서 그 변수를 여기 대입해서 공식 결정하고 이항 정리 풀이. 그래봐야 한 번 더 계산하는 정도인데 그 계산을 간단한 거라 해서 올 시험에 나왔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라고 해서 대충 하다가 틀려서 실수해서 틀리시는 그런 건 진짜 실수죠. 틀리시는 그런 경우가 없게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F는 뮤지지 F 값이 있는데 F를 구하는 건 바보짓이죠. 정확하게 F는 뮤지 아니 0.8 더하기 마이너스 0.05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은 좀 어려워할 수 있을까? 한 중학생 정도만 돼도 0.8 더하기 마이너스 0.05 자 이거 계산해봐 이러면 누구나 계산하지. 근데 그 계산을 못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 그 계산이 원래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받고 충분히 준비하시면 이 시험 합격하실 수 있어요. 시험 발표 과정에 잠깐 오류가 이 전산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어제 9월 30일 날 오전에 잠깐 합격 발표가 풀렸어요. 그래서 그때 확인하신 분들이 있어. 그 중에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
수험생 한 분이 2,100점 딱 올리시더라고요. 1분 푸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았어요. 2021년부터 난이도가 빡 올라가지고 그놈의 ADR 때문에 어렵게 오다가 합격률이 올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2025년 이후로는 당분간 쉬운 기준을 조금 유지할 수도 있고 갑자기 뭔가 이상한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아예 이게 응시할 걸 때를 놓쳤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기준만 잘 잡으면 이 시험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하는 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계산은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기준만 잘 잡으면 합격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국군의 날. 저도 이제 8시 반인데 집에 가야죠. 감사합니다.